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관련된 개념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배웠던 것 좀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는 도형의 이동이란 파트를 학습하고 있어요. 도형을 이동시킨다. 자, 이동하는 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바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다. 자,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면 점으로 평행이동하는 점의 평행이동, 또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구별지어서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대칭이동 중에서 이미 학습한 게 있어요. 바로 좌표축에 대한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세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세요. 기억나시죠? 결국은 X축, Y축이라는 건 직선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선대칭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네 라는 거. 이미 선대칭, 점대칭을 학습했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자, 그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최종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타이틀에서 보듯이 대칭이동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점대칭, 선대칭.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냐, 자,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 개념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일반적인 기본서에서 보는 내용을 뛰어넘는 아주 깊은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자,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파트는 그냥 처음 배울 때 여러분 교과서나 어디 그냥 기본서 뭐에 나와 있는 정도 내용만 알고 나중에 또 깊게 문제로 보려면 힘들어요. 한번 볼 때 그냥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개념까지 다 소개할 텐데 이미 다 문제화되어 있긴 해요. 오케이, 그 개념 오늘 다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점대칭과 선대칭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점대칭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 대칭이동은요, 점을 대칭이동하는 거 하나 하고요, 바로 도형을 대칭이동하는 거, 이렇게 한번 구별지어서 가볼게요. 자, 점대칭인데요, 첫 번째, 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A, B라는 점입니다. 됐나요? 자, X, Y라고 하죠. 자, 정정할게요. 자,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 이 점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A, B예요. 즉, P를 이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P가요, Q까지 가는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만큼 그대로 더 가주면 됩니다. 거리만큼 더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을 것이다. 뭐야? P 다시. 자, 이거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P라는 점을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점대칭에 대해서 뭣도 좀 아시면 좋겠냐면, 사실 점대칭을 정확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가운데 대칭이 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 기준되는 점에 해당되는 지나는 십자가를 만듭니다. 선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대칭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P라는 점을요, 요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이쪽 오겠죠? 이렇게요. 자, 요 점을 다시 뭐예요? 그렇죠. 요 세로선에 대해 대칭하세요. 그래서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 그 점을 지나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을 때 얘를 가로선에 대칭하고 다시 세로선에 대칭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점대칭이야,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원리는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냐? 핵심은 이 그림을 보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양 끝점이 있죠? 얘가 1로 이동했으니까 이 양 끝점의 한 가운데가 얘라는 거예요. 즉 중점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점 공식을 쓸 수 있어. 이 둘의 중점이 얘입니다 라고 써볼까요?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자, 이거죠. 그게 얘 X좌표 A하고 똑같을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B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Y하고요, Y 다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뭐가 똑같아요? B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좌표 가지고 이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될 거냐? 그러면 X 다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x 다시는 인데요. 그 전에 식 하나 더 써볼게. 봐봐요. 자, x하고 x 다시의 합. 이게 2만 넘어가면 뭐죠? 2a. 이것도 잘 쓰는 식의 표현이어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봐봐요. y 더하기 y 다시 이게 뭐야? 2b 이렇게. 일단 중점 공식을 위의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보통 쓰는 방식이잖아요.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얘입니다. 얘 둘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얘입니다. 물론 그 식도 잘 쓰지만 여러분들 고2, 고3 이렇게 수능 때까지 더 잘 쓰는 표현은 뭐냐면 요 아래식이에요. 아래식. 아래식. 이거 똑같은 등식이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 끝의 합이 요 가운데의 몇 배? 2배구나.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뭐라고요?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대칭 밀 때 쓰는 표현이야. 오케이? 얘도 똑같아.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등식이잖아. 근데 얘 뭐야? y좌표 2개 더한 게 가운데 y좌표의 2배입니다.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라고 중점 공식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아래 표현을 더 즐겨 씁니다. 고2, 고3 때는 더 즐겨 써요. 저걸.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x 다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x만 넘기면 되죠? 그래서 2a 빼기 x. 자, 보이세요? y 다시 그냥 식정리만 한 거야. 식정리만. 2b 빼기 y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요 점. 자, 다시 한번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점이 나오겠죠? 근데 요 점은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된다? x 다시가 누가 똑같아? 2a 빼기 x하고 똑같다는 걸 암기사항입니다. 자, y 다시가 누가 똑같다고요? 2b 마이너스 y하고 같다는 거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봐봐요. 자, 2a-x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x좌표를 2배에서 얘를 뺀 거다. 아, 가운데 요 기준점 있죠? 대칭이 되는 요 기준점에 몇 배? 2배에서 얘를 빼면 얘 좌표가 나오는구나. 2배에서 x 빼기 뭐라고요? 2배에서 x 빼기 뭐라고요? 2배에서 x 빼기 그럼 이 좌표가 나와. 자, 요 y좌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2b-y. 요 가운데 기준점에 y좌표 2배에서 요 y좌표 빼면 반대편 y좌표가 나와. 2배에서 y 빼기 뭐라고요? 2배에서 y 빼기 뭐라고요? 2배에서 y 빼기 기억하세요. 맞죠? 필수 공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점대칭 완성. 됐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아무 점을 해볼까? 2,5라는 점을 자, 뭐라고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 뭐 해볼까? 4,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돼 있어. 대칭 이동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점인지 모르겠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지? 몰라요. 그럼 a, b로 놓고 a, b 값을 구해볼게요. 자, 원리대로 구하셔야 돼요. 원리. 이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2,5가 있겠죠.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2,5가 있어. 자, 근데 여기 적당히 찍을게요. 마이너스 3,4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 점. 요 점이 뭐야? a, b인 상황이라고 요 인식하실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 둘의 중점이 뭐다? 얘다라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a, b가 나와요. 그래서 양 끝의 합, a 더하기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 자, 양 끝의 합, b하고 5의 합은 뭐라고요? 가운데 2배 뭐구나? 8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뺀 거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자, 바로 계산하고, 자, 8 빼기 5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고요. b가 3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점이 뭡니까? 그럼 마이너스 8, 뭐라고요? 마이너스 8,3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 점에 대칭 이동한 게 이거다.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 얘다라는 걸 이용한 거죠. 이 둘의 중점이 얘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원리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좀 빠르게 구할 때 내신에서 좀 빠르게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마이너스 8,3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쓴 거 보세요. 쌤이 왜 그냥 계산 바로 안 했냐면 이게 뭐야? 이 식 그냥 정리한 거잖아. 근데 얘가 가운데 요 x좌표의 2배에서 얘 뺀 거야. 자, 2배에서 x 빼기 2배에서 y 빼기 이걸 쓴 거라고. 보이세요? 자, 갑니다. 바로 암산 들어갑니다. 가운데 2배에서 x 빼기 마6에서 2 빼기 마8 끝. 2배에서 y 빼기 8에서 5 빼기 3 끝.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도 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요게 바로 점대칭이구나 라는 거야. 됐어요?
자, 점대칭을 이용해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래요. 점을 이동시켜 본 거죠. 그럼 도형도 이동시켜 봐야지. 도형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근데 그동안 배웠던 도형이 뭐가 있어요? 직선, 원. 그쵸? 뭐 물론 중등 때 배웠던 포물선도 있지만 그건 잠깐 고등 때는 거의 안 나오니까 직선하고 원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제 하나 해볼게요. 자, 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Q가 A, B라는 점,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 그럼 직선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직선이요. 저 하나 아무거나 그릴게요. 아무거나 그립니다. 이렇게 된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Q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직선이 L이에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라고 할까? Y는 자, 여기 A, B 썼으니까 쌤은 저 MX 더하기 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 자, 이 직선을 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하면 그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아까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한 번에 빡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하나 그으시고 십자가를 만들어야 돼요. 가로선을 하나 만드시고 또 뭐 만들어? 세로선을 하나 만드세요. 굳이 뭐 점선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쌤은 그냥 점선 찍은 건데 가로선, 세로선 만든 다음에 뭐 한다? 가로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다시 세로선에서 선대칭, 선대칭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우선 이 직선을 가로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살짝 그어 놓겠습니다. 살짝 이 점선으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지. 보여? 이거. 근데 이 선을 다시 뭐해? 세로선에 대해 대칭 이동해. 자, 간다. 그러면 세로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라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나온 직선 L-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원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아볼게요. 그 x, y 사이 관계식이 이거 아닌가요? 맞죠? 임의로 x, y를 잡고 그 도형 x, y의 관계식 관계 이거네. 그러면 이 점을요. 우리 이 점에 대해서 A, B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갈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자, 이 점을 가로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다시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열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점이 일로 옵니다.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맞죠? 이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y-로 할게요. 자, 그럼 뭐 하면 되죠? 우리는 요 x-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x-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면 된다. 근데 x-가 뭔지를 알아요. 뭐죠? 그러면 요 좌표는요. 요 점을 A, B에 대칭한 거죠. 잘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자, 가운데 2배에서 x 빼기였어요. 좀 전에 했죠. 2배에서 x 빼기 이거였다고요. 자, y-라는 점은 뭐예요? 이 점을 A, B에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럼 가운데 2배에서 y 빼기였다고요. 이 y-라는 점은 가운데 기준점의 2배에서 y-좌표를 뺀 거였다고요. 오케이? 요거야. 저는 근데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x-y의 관계식은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요 x는 이라고 정리해 보세요. 이쪽으로 이항하고요. 이쪽 이항하면 x-빼기 2a라고 쓸 수 있어요. 자, y는 이라고 정리해 보세요. 이쪽으로 이항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나? 자, 2b. 자, 2a 빼기 x. 이거 잘못 썼네. 다시요. 요거 이항하고, 요거 둘이 자리 바꾼 거예요. 이항하고 2a 빼기 x 다시가 되어 있고요. 자, 또 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하면 y는 2b 마이너스 y 다시 이렇게 되겠죠. 쌤은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y를 여기 x, y 관계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자, 대입할게요. 그럼 y 자리에 2b 마이너스 y 다시 이렇게 되겠고요. 2b 빼기 y 다시. 자,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2a 빼기 x 다시 이렇게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요 빨간색 직선을 뜻하는 식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 식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x-y 사이 관계식을 x, y로 바꿔도 돼야 한대요?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 개념 설명할 때 했잖아요. A, B에 대한 관계식 어차피 A, B를 X, Y로 바꿔도 되고 MN에 관한 관계식 MN을 X, Y로 바꿔도 되고 다 X, Y로 바꿔도 된다. 어차피 여기서 X 다시가 의미한 건 X 좌표고 Y 다시가 의미한 건 Y 좌표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라고 쓸 필요 없다. 이 식이나 이렇게 쓰는 식이나 어떤 식이다? 동일한 식이다 라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야. 그래서 요 L-가 이게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이라는 거죠. 자, 쌤은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원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과가 뭘까요? 딱 보시면 이거 뭐야? Y 자리가 뭐로 들어갔죠? 2B-Y 들어갔고요. X 자리에 뭐 들어간 거예요? 2A-X 들어간 거네. 오케이? 아, 원리가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설명해 볼게요. 자, 공식이에요. X, Y에 관한 식이 있는 뭐라고? 등식.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도형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써드릴게요. 자, X자리에 뭘 넣는다고요? 2배에서 X 빼기. 기준점에 2배에서 X 뺀 2A-X를 대입하세요. 됐죠? 자, Y자리에 뭐 넣는다고요? 가운데 기준점에 2배에서 Y 뺀 2B-Y를 대입하세요. 는 0 이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점대칭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과서나 일반 시중 문제집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매번 기출문제로는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도형을 점에 대해 대칭하세요. 그러면 X 대신에 대입하는 개념이에요. 뭐를? 자, 요 가운데에 기준점이 되는 X좌표의 2배에서 X 뺀 2A-X를 X자리에 대입한다라는 개념이고요. Y 대신에 2B-Y. 즉, 가운데 기준점의 2배에서 Y 뺀 2B-Y라는 식을 대입한 거야. X자리에 2A-X, Y자리에 2B-Y를 대입한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선뿐만 아니라 원, 포물선, 어떤 도형이든 늘 다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시죠. 됐나요? 그래서 2배에서 X 빼기, 2배에서 Y 빼기 라는 걸 외우라고 한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이런 기출문제들, 응용문제들 못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직선 한번 볼게. 직선. 자, 직선 뭐 할까? Y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다면 아무거나 한 거야, 그냥. 직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직선을 몇 코마 몇이라고 할까요? 뭐 4 코마 뭐 5 이렇게 해볼까요? 4 코마 5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그럼 점에 대해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4 코마 5를 지나는 가로선, 세로선 그린 다음에 가로선에 대해 대칭하고 세로선 대칭하면 직선 하나 나오겠죠. 그쵸? 그 직선이 뭐가 되냐라는 거 한다면 바로 풀 수 있다. 자, Y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요? 요 5에 2배에서 Y 뺀 10 빼기 Y를 대신 대입했어요. 자, X자리에 뭐 대입합니까? 그러면 2배에서 X 빼기 바로 8 빼기 X를 대신 대입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게. 식 정리하면 되죠. 그쵸? 10 빼기 Y는 자, 여기 마이너스 3X에 8, 3, 24에 2 더하니까 26인가요? 오케이. 자, 양변에 10은 넘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6이요. 됐죠? 양면을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Y는 3X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점에 대한 대칭, 점 대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원 한번 해볼게. 원. 자, 그럼 원이라는 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뭐 두 번째 예입니다. 뭐로 할까? y 마이너스 뭐 5의 제곱 요게 4입니다. 라는 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원이 있는 거예요. 됐죠? 중심이 3,5고요. 반점이 2인 원이에요. 됐죠? 그럼 점 하나 아무거나 해볼게. 아무거나 해봐. 이게 1,2라고 해볼게. 즉, 이 원을 여러분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해보세요. 점 대칭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원이야.
즉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로선, 세로선 있다고 생각하고 세로선에 넘기고 다시 가로선 넘기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봐봐요. 쭉 중심하고 연결해서 그 거리만큼 더 가면 되지. 요 거리만큼 더 온 거예요. 여기. 이해 갔어? 여기 요점이야. 요점. 그러면서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즉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 원 사이즈가 지금 좀 더 크게 그렸니? 원 사이즈 똑같은 좀 커졌다. 아이, 다시 그리자. 원 사이즈 이 정도 딱 비슷해. 오케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은 도형이긴 하지만 원이라는 도형의 특징인데 원은 아무리 이동시켜도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요. 크기가 변하지 않아. 그럼 결국 뭐만 이동하는 거? 원은 중심이 이동한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은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사실상은 점물이 이동했다고 생각하셔도 돼. 도형이지만 그쵸? 중심만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요 3,5라는 점이 몇 콤마 몇으로 이동했을까라는 거 보시면 되고 가운데에 요 점이 1,2잖아요. 그쵸? 그럼 얘 둘의 중점이 1,2다 이건데 좀 빠르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2배에서 x 빼기 2에서 3 빼세요. 마이너스 1. 2배에서 y 빼기 4에서 5 빼세요.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원이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 똑같죠? 2예요. 그래서 4다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중심 3,5가 1,2에 대해 대칭하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점대칭을 이용해서 중심이 어디로 갈 거냐를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한데 선생님 저는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데 식으로는 안 돼요? 돼요. 식으로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한번 해보자. 1,2에 대칭하고 싶어요. 그럼 이 x 자리에 뭐 넣는다고? 2배에서 x 빼기 2배 2 빼기 x라고 대입했어요. 보이시죠? 저 y자리에 뭐 넣을 거예요? y자리에 2배에서 y 빼기 4 마이너스 y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도형이니까. 그럼 이게 뭐야? 마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괄호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됐죠?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그냥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영어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 쌤이 하는 개념 수업이 조금 여러분 느끼기에는 처음 배우는 친구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직 다 내용 설명한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흔히 이 파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게 너무 얕아요.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쌤이 오늘 알려준 개념만 다 아셔도 여러분 기출문제 다 풀리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한 시중에 나온 심화한 문제집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괜히 이 개념까지 깊게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어설프게 그냥 교과서나 일반 시중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아니까 다시 또 문제가 안 풀리고 이거 너무 어렵네 가는 거야. 사실 개념만 알면 끝나 이 파트는. 오케이, 그런 거니까 쌤이 하는 내용이 처음 듣기에는 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알려드리는 거다. 요 내용만 알면 끝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선대칭 가봅니다. 자, 선대칭에서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만 알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한번 가봅니다. 선대칭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쌤이 하고 싶은 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부터 우선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점이 어떻게 이동할까? 라고 했을 때, 자, 요 점 하나 해볼게요. 요 점. P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이 x, y입니다. 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이 이동해서 어디로 갈까? 라는 거 볼까요? 자, 쭉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여기로 가겠죠. 반대편으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되냐? P 다시가 되면서요. x 다시
y-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의 대칭 이동은 직관적으로도 좀 보기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요. 이렇게 당연히 같겠죠? 이건데 자, 식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냥 간단히 볼게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럼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 x축, y축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얼마죠? x, 세로 길이가 얼마죠? y죠. 그죠? x, y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 직사각형이 대칭 이동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로 길이였던 게 이제 여기에 세로 길이를 들어오고요. y라는 세로 길이가 이제 가로 길이를 들어오죠. 됐어요. 오, 그러면 뭐야? 원점에서 y만큼 오른쪽하고 x만큼 위로 간 거니까 이 p-라는 점이 결국은 y, x, y, x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x-y-라고 났던 점이 뭐야? y, x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에 대해 대칭하면? y는 x에 대칭하면 x좌표, y좌표에 뭐가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뭐 한다? 서로 바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x좌표, y좌표를 바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리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5가 있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y좌표인 5가 x좌표로 오고요. x좌표인 2가 y좌표로 가서 5,2로 바뀌는 거. 서로 위치, 좌표 위치가 딱 바뀌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도형을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까 저희가 뭐 했죠? 점대칭 원리하고 똑같은데 하나만 그냥 보여드리게 간단히 왜 그런 것인지 한번 보자.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 자, 일반적으로 그냥 해볼게요. 뭐 이런 식의 포물선이 있다라고 해보고요. 이거 도형으로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fx, y는 0이라는 하나의 도형이 있어요. 포물선이든 직선이든 원이든 이런 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임의의 점 잡으면 x, y고 그 x에 대한 y에 대한 관계식이 이건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선대칭했어요. 선대칭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요 점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점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온 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요 점이야. 이 같나요? 그래서 이 점을 x-y-라고도 온다면 이 도형은 x-y-에 대한 그쵸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x-가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자, 요 점하고 같은 게 지금 요거를 y-x에 대칭하면 y, x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x-하고 y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y-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x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x-y-에 대한 등식, 관계식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x-y 관계식은 있죠. 그럼 거기다가 쌤은요,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 자리에 y-를 대입하세요. 요렇게요. y하고 똑같은 게 x-죠? 그럼 x-. 오, 그럼 x-y-에 대한 관계식 나왔어요. 요게 요 도형을 뜻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꼭 다시 이걸 쓸 필요 없잖아요. 그쵸? 이게 뭐 b, a든 m이든 뭐 그냥 바꾸면 되지 그냥 y, x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식이라고요. 우리가 도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자, 바꾸고 나서 봤더니 결국은 어떻게 바뀐 건가 보면 x 대신에 y 대입했구나. y 대신에 x 대입했구나. 자리 바꿉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리 바꾸기잖아요. 그래, 그 좌표라는 거는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위치가 있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꿔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요 fx, y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x가 x 좌표라는 뜻이 아니에요. x 좌표 위치가 아니고 그냥 x, y가 섞여 있는 식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둘의 위치를 바꾼 게 아니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한 거야. y 대신에 x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어설프게 하면 응용 문제 다 틀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형을 이동할 때는 y-x에 대칭하세요.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보세요. 자, x, y가 섞여 있는 등식. 바로 이렇게 도형의 방식이 있을 때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y요.
y 대신에 뭐요? x를 대입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뭐? x를 대입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요 개념 알아두시고요. 얘는요, 한꺼번에 좀 해볼게요. 한꺼번에. 봐봐요. 이따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y는 x의 대칭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개념 써볼게. 어떻게 하냐? 자,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라고 한다면, x좌표, y좌표 위치를 바꾸어 달라. 였고요. 자, 또 하나요. 자, x와의 관계식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걸 y는 x에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바꿔요 말고 x 대신에 y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이게 공식이야. 별거 없죠? 결론. 쌤이 막 납득시키려고 막 설명을 길게 했지만 결론은 요 두 개인 거예요. 된 거죠? 오케이. 자, 또 하나 설명할게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인데요. 같은 결이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입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짜리 됐죠? 오케이. 자, 여기 p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p라는 점이 x, y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p 다시입니다. 여기가 x 다시 y 다시인데 x 다시 y 다시.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해.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면 되는데 봐봐요. 그러면 요 p를 지나는 이렇게 x축 y축하고 직사각형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제 2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x가 음수인 거 이해가시죠? 그쵸? x라고 썼지만 사실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길이로 보자면 가로 길이는 마x라고 써야 되는 거 이해가요? 길이로 보자면 마x라고 해야지 양수지. x가 음수니까 지금 상황상. 그다음 세로 길이는 뭐예요? 그대로 그냥 y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도형을 이렇게 대칭되겠죠? 즉 파란색 직사각형을 y는 마이너스를 대칭을 하면 이렇게 돼. 그럼 아까 세로 길이였던 y가 이제는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요 가로 길이였던 마x가 이제 세로 길이에 해당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좌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요 좌표. 요 좌표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y라는 게 지금 길이죠, 길이. 길이니까 좌표로 얘기하자면 y 지금 양수예요. 마y라고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y, 자, 마x가 길이죠. 근데 양수 그대로 살려서 마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요 점. 자, x, y가 어디? 그래, y는 마이너스에 대칭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봐봐요. x, y라는 점을 누구?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둘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부호도 바뀌었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뭐라고요?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뭐라고요?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둘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다.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공식만 써드릴게요. 아, 여러분 최종적으로 공식만 알면 돼요. 사실은 공식만. 제가 원리까지 개념 수업이니까 원리까지 설명하느라고 그렇지. 자, 너무 어려우면 그냥 공식만 외워도 사실은 되긴 하는데 원리를 좀 알아야 나중에 깊은 문제들 고2, 고3 때도 좀 풀 수 있겠죠. 당장 너무 힘들다. 그럼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세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래.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시라고요.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시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형이 이동하는 것도 같은 원리니까 이제 결론만 써드릴게요. 자, 이 도형을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세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꿔야지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냐, x 자리에 뭘 대입한다? 마y를 대입한답니다. x 자리에 마y 대입하여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해요. 자, y 자리에 뭐 대입해? 마x 대입해요 라는 거야. 요게 공식입니다. 점, 도형, 대칭 이동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봐보세요. 대입하세요 라는 게 요거죠. y하고 마x 똑같으니까 그냥 y 대신에 max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자, y는 마이너스 x하고 똑같은 식이 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죠.
그럼 x하고 마y하고 똑같으니까 x 자리에 마y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기억하기. 오케이? 어? y 자리에 max 넣었구나. x 자리에 마y 넣었구나.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있다. 실제 요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공식인데 한 가지 여러분 교재 없는 공식도 또 써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세 번째. 자, 좀 힘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거 해볼게요, 이거. 기울기가 1인 y는 x를 맞는데 뒤에 뭔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b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칭 이동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대칭 이동하지? 라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뭐냐면요. 이거 봐봐. 이게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요 직선 누구? y는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실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x, y라는 게 있고요. 보세요. 원리 뭐냐면 y는 x 플러스 b가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오겠죠. 이 점을 너무 구하고 싶은데. 이 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뭐 할 거냐면 이 y는 x 플러스 b 말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알잖아요. y는 x로 바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걸 평행 이동하는 거야. 평행 이동하면서 얘들 다 딸려가. 이 전체 너 점, 선 이걸 전체를 다 평행 이동해버려. 평행 이동해버려. 그럼 그대로 딸려갈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 y는 x 플러스 b라는 거를 쌤이 자 옮길게요. 이렇게요. 여기로요. 요 x 플러스 b니까 여기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 자, 노란색 봐봐. 평행 이동. 자, 요거를 지금 평행 이동했어. 쫙.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y는 x인 거야. 그럼 요 선으로 옮기는데 뭐 한 거냐? x 자리에 x-b 대입했죠? x 자리에 x-b 대입한 게 x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게. 이해갔나요? 그럼 x 자리에 x-b 대입해서 이렇게 되죠. 자, x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점은 어디로 올 거냐? 자, 선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요만큼이 딸려서 올 겁니다. 이해갔나요? 이거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이렇게 x축 방향 이동한 거죠. 그럼 얘도 b만큼 딸려서 여기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요 간격만큼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가 x 플러스 b, y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럼 이 점도 그대로 옮겨가서 요 점으로 갈 거야. 이 점이 궁금한 거죠. 이 점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노란색 점으로 할게요. 자, 보세요. 선, 점 있었던 게 선이 여기로 왔고요. 이 점이 여기로 왔어요. 이 점으로 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 갔습니까? 좀 어렵죠? 한번 봐봐요. 요 그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요 그림 그대로 이쪽으로 옮긴 거라고. 이렇게. 됐네.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둘의 자리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가 x 플러스 b가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점은 이 점이 아니죠. 원래 있던 이 점이죠. 근데 여기 얼마만큼 이동한 거였죠? b만큼 이동한 거였죠. b만큼 이동한 거였어요. 그냥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하세요. 그러면 요 x좌표에다 뭐 해야 돼요? 요 x좌표 여기다가 b만큼 빼야죠. b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최고적으로 얘입니다. 얘를 이동했더니 얘가 된다는 거야. 보이세요? 자, x, y를 얘를 이동했더니 요 x좌표가 뭐가 됐어? y-b가 됐어. 자, y좌표가 뭐가 됐어? x 플러스 b가 됐어. 됐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할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고2, 고3 또 수능까지 가잖아요? 그럼 저렇게 평행이동해서 하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 고1 때 나오는 뭐 시방 문제집 같은 경우도 이런 걸로 언급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결론적인 상황을 보시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안 어려워. 결론만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 x, y가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근데 y는 x가 아니고 뒤에 뭔가 상성이 붙었어. 그럼 그러면 또 이걸 y는 x로 만들면서 평행이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평행이동하고 머리 아프잖아. 머리 아프니까 결론적으로 봤더니 뭐냐면, y에다가 x 플러스 b를 대입해봐. y하고 x 플러스 b 똑같잖아. 그러면 이 y에다가 x 플러스 b 대입해봐. 그럼 됐지. y는 x 플러스 b라는 걸요. 똑같은 식인데 b를 이항해보세요. y-b는 x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x 대신에 y 플러스 b를 넣어보세요. 똑같죠. 와, 똑같네. 똑같다. 이렇게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나? 자, 그러면 뭐냐? 도형도 똑같아. 얘들아, 도형이 있어.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y는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쌤은 뭐 할 거라고요?
자, x 대신에 뭘 대입할까? x는 이쪽 넘어가 봐. y-b. 그래요. 그래서 x 대신에 y-b를 대입할 거고요. 자, y하고 똑같은 게 x 플러스 b죠. 그럼 y 자리에 x 플러스 b를 대입해 볼 거야. 이렇게요. 이게 공식이야. 됐나요? 오케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같은 원리니까 또 설명하진 않을게요. 증명을 해드리진 않을게. 자, 무슨 얘기냐? 얘도 똑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갑자기 와우, y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점부터 할까? 점. 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데 왜 뒤에 숫자가 붙었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x 자리에 뭐 넣는다? 자, 이거 x는 이라고 만들어 보시라고요. 자, 봐봐요. 요거. 자, 이 똑같은 식 만들어 볼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x는 이라고 만들어 봐. 넘어가. 마이너스 y 플러스 b지, 그치? 됐어. 그럼 x 자리에 뭐 넣는다고? 마 y 플러스 b. 자, y 자리에 뭐 넣어? y 대신에 뭐야? y 대신에 여기 있어. 마 x 플러스 b. 됐어.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도형도 갑니다. 도형. 이렇게 되는 도형이에요. 도형 자리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그러면 자, 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x는 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렇게 나왔죠? x 자리에 마 y 플러스 b를 대입하고요. 자, y 자리에 마 x 플러스 b를 대입하면 끝이에요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야기한 거야. 아,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정말 많다. 자, 요거.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오케이? 시중 교재 중에서 단 하나도 이게 정리된 건 없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잠깐만 정리해보고 계세요. 네네네. 자, 좀 시간을 좀 체크해봤고요. 오케이, 요겁니다. 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돼.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예를 보여드릴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봐봐요. 점 가지고 하나 해볼까? 점 가지고 뭐 2,5라고 해볼게. 자, 2,5 가지고 첫 번째. 자, y는 x에 대칭하세요. 이거랑.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세요. 이거랑. 자, y는 뭐 할까? x 플러스 1. 쉬운 거 하자. x 플러스 1에 대칭하세요. 이거랑. y는 마 x 플러스 뭐 할까? 3. 이런 거에 대칭하세요. 라고 했다 해봐. 이 4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봅니다. 자, 2,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y는 대칭하세요. 그러면 둘의 자리 바꾸기인데 사실 대입한 건 똑같아. 자, 2를 여기다 대입해. y는 2. 그래서 y가 2인 거지. x에 5 대입해. 그럼 y는 5 대입. 됐나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세요. 그러면 아까 뭐였다?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2, 5가 5, 2 되면서 부호 바꾸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대입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x에 2를 대입하세요. y는 마이. y에 5 대입하세요. x는 마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자, 요거에 대칭하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 x에 2 넣으세요. x에 2 넣어. 이 방정식이. 그럼 y값 얼마 나와? 3. 그러면 3이야, 이게. 자, y가 5죠? 여기다 대입하세요. y는 5 대입했어? 5는 x 더하기 1 빨리 풀어요. x 얼마? 4.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자, 갑니다.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구나. 대입하세요. 그럼 x에 2 대입하세요. 그러면 y좌표는 1이 되네요. 그죠? 1. 자, 그 다음 y에 5 대입하세요. 5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거 암산해 볼래?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면 x가 마이너스 2네. 그지? 마이너스 2,1. 쉬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요. 도형 한번 해보자. 도형. 그냥 직선 하나 할게요. 원은 좀 생략하자. 시간 또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입니다. 라는 이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을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한다?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 x를 대입합니다. 끝.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을 거야. x 자리에는 마이너스 줘요. x 자리에는 마 y. 자, x 자리에 마 y. y 자리에 마 x. y 자리에 마 x 넣어주고 뿔 된 거야, 이렇게. 자, 됐지?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돼. 대입만. 자, 똑같아요. 갑니다. y는 x 플러스 뭐 2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뒤에 숫자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거 x는 이라고 쓰면 y 마이너스 2죠. 살짝 써줄까? x는 y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럼 x 자리에 y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자, y 자리에 뭐 대입하세요? x 플러스 2 대입하세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뭐 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2 이런 거 할까 그냥? 자, 이렇게 요거에 대해 대칭하세요. 그랬어요. 자, 이거 살짝 x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쪽 2항하고 이쪽 2항하자. 아, 2항하면 되네. x 이렇게 하면 x는 2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나? 그쵸? 이렇게 되네. 자, 요식하고 요식 똑같죠? 그럼 x 자리에 2 마이너스 y 대입하세요. y 자리에 마 x 플러스 2 대입하세요. 끝! 이겁니다. 식정리 안 할게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선대칭 가봅니다. 자, 아까 4가지 했죠? 5번째. 자, 지금까지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건데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 아까처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대입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봐봐요.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선대칭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p 다시라고. 그래서 여기가 x, y인데 여기가 x 다시 y 다시다 라고 했을 때 공식은 없어요. 공식은 없고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만 하시면 돼요. 인식. 그 인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요 점 기준으로 보자면 자,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자, 이 점이요. 이 직선에 대해 대칭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선분이 생기죠. 그러면 사실 이 직선이 이 선분하고는 어떤 관계냐라고 한다면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이라고 해서 자, 요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선분 P 다시에 이게 수직 이등분선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수직 이등분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은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둘의 중점이니까 m이라고 놓을게요. m.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직선을 봤을 때 이 양 끝점, 이동한 점 기준으로 가운데 점, 중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중점. 자, 이 둘 가지고 중점 구한 거니까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조건인 거죠. 우리가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구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중점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중점 조건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중점 조건 하나 이용하시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수직인 상황이라는 걸 이용하세요.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뭐라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 두 좌표 가지고 기울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씩 써볼게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거랑 얘 기울기는 a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이렇게 씩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수직을 이용했다는 수직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이렇게 a라는 거 기울기가 2거나 3이거나 뭐 마이너스 5거나 뭐 7이거나 이런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뭐 이용한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이 두 식이 나오겠죠. 두 등식이 나온 건데 그거를 뭐 해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풀이를 한다라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점 조건 이용해서 등식 하나 만들고 수직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등식할 만들고 두 개를 연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요겁니다. 마지막. 자, 요 관련된 예는요. 어차피 우리가 이번 시간 개념하고요. 다음 시간에 필수 유형하고 쭉 한번 정리해 볼 거거든요. 이해하죠? 응용력. 다음 시간은 오늘 나왔던 거에 필수형. 여러분 이제 일반 교재에만 나온 문제들만 제가 다루지 않고요. 실제 기출로 어떻게 등장을 했었는지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내신 기출로 이런 난이도까지 나오고 요게 공식을 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까지 알게끔 쌤이 쭉 한번 다 모든 유형들을 총망라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함께 유형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점대칭하고 선대칭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쌤이 말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점대칭, A, B에 대칭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2배에서 x 빼기, 2배에서 y 빼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대칭,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은 대입한다. 끝. 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에 대해 선대칭은 어떻게 합니까?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용해서 두 등식을 만든 다음 연립합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말로 정리하니까 몇 마디 안 되죠? 쌤이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좀 오래 걸린 거고요. 그 결론을 기억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 공식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들 가지고요. 다음 시간은 적용시켜보는 연습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 개념 잘 복습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